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너무 슬프게 영상을 남기는 바람에 정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과 지지와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네, 주말 내내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합니다. 힘내서 예쁘게 더 힘차게 살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어머님들 이번 기회에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마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힘내서 가봐요.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초등 어머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초등 친구들의 독서 습관 만들기,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서 책을 되게 좋아하고 잘 읽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아이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숫자보다는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을 좋아하는 요소를 주어서 책을 좋아하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좋아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독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냈던 3권의 책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가을에 냈던 초등완성 매일 영어책 읽기 습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세 책의 공통점 아세요? 네, 독서책이 아니에요. 초등 매일 독서의 힘이 아니에요. 정작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를 이렇게 하세요 라는 책은 지금 쓰고 있고요. 가을에 나올 예정인데 이 3권의 책은 독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참. 그 정도로 초등 공부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를 키워주고 싶다, 어떤 분야를 잘하게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건 독서다. 독서가 밑받침이 되어야 영어 독서도 되고요. 한글 독서가 밑받침이 되어야 자기주도 공부도 가능하고요. 한글 독서가 밑받침이 되어야 초등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한글 글쓰기. 영어 독서, 한글 글쓰기 합치면 영어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독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하도 이제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독서에 집착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점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은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맞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아웃풋, 결과를 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그래도 한 3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3달이 아니라 최소 3년, 5년, 6년 이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스케일을 확 늘리셔야 돼요. 완전 길게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기는 할 건데 아웃풋은 이번 생에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의 여유로 느긋함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보시길 바랄게요. 꼭 보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게 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등 독서의 목표는 명확하게 2가지예요. 초등에서 독서를 강조해서 제가 독서를 많이 시키세요. 최대한 많이 시키세요. 엄청 도움됩니다. 라고 강조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초등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꼭 이것만은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표는 2가지인데 이거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첫 번째, 뭐가 됐든 매일 활자, 글자를 읽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날은 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잡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만화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데요. 책을 대체할 만한 다른 텍스트를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읽고 있는 것 중요하고요. 매일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못 읽은 날이 있죠.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막 해외여행 가시면서 애들 동화책 챙겨가시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한참 집착하던 시절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오죽하면 사이판 1달 살기 갈 때도 그
가져갔던, 챙겨갔던 애들이 읽을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렇게 책 한 장 더 못 읽어서 막 난리를 칠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 집착하던 엄마였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목표는 매일 뭔가를 읽는 아이, 두 번째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읽는 아이 말고 좋아하는 아이. 책을 공부 과목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휴식. 나는 책을 읽는 게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휴식을 할 때는 또 하나 책이라는 걸 읽어. 나는 가족들이랑 같이 등산을 갈 때도 기분이 좋고 가족들이랑 같이 책을 읽을 때도 기분이 좋아. 주말에 나는 놀이공원을 갔다 왔고 그리고 좋아하던 책을 읽었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공부로 받아들이고 규칙적으로 완전히 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부의 규칙, 공부의 습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방법,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책 읽는 게 편안하고 좋아 라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해 본 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유를 주셔야 돼요.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나는 책만 잡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절대 안 건드려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이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속담인데요. 저만의 어떤 그런 원칙은 책 읽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른 그 무엇을 할 때는 제가 뭐 양말 벗어라, 뭐 씻어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책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웬만하면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그리고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해 라고 느끼는 어떤 아이만의 편안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정해진 규칙, 기본적인 규칙은 필요하죠. 뭐가 끝나면 책을 읽겠다던가, 뭐 책을 읽고 나면 다음으로 뭘 한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9시 이전까지만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든다라던가 어떤 그 집안의 일정, 스케줄에 따른 규칙은 분명히 있겠지만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똑바로 앉아라, 책장 빨리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천천히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라는 등의 어떤 구체적 어떤 이렇게 조목조목한 지적들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필요한 때도 있고요. 언젠가는 필요해져요. 그런데 아직 책을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한테 책을 읽을 때마다 지적을 하면요, 좋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좋아하는 것을 더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쓰고 있는 건데요.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파블로프의 개가 종이 울리면 먹을 걸 주니까 나중에 종만 울려도 이렇게 침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편안하게 두고 좋아하는 간식을 슥 밀어줘요.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 없죠? 간식 있죠?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는 나는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이 좋구나 라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좀 아이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연주곡 같은 게 있으면 틀어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막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배 깔고 간식 먹으면서 책을 본다? 이거만큼 되게 좋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직 그런 행복한 경험, 따뜻하고 폭신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책은 공부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책은 휴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디서 어떤 자세로 보는지 책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이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소파에서 막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서 보거나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파에 엉덩이를 두고 머리를 뒤로 내린 다음에 그 뒷바닥에다가 책을 두고 그거를 거꾸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냥 뒀어요.
그게 본인이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 집중이 잘 되고 그 순간 책에 빠져들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동작들, 네, 바닥에 엎드려서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매일매일 그렇게만 하면 시력이나 체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오늘따라 애가 막 웅크려서 보고 오늘따라 자빠져서 보고 그것들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편안한 음악이 흐르고 간식을 먹으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편안하게 소파에 막 뒤집어서 볼 수 있다면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의 참 다양한 자유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동시에 온다면 책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호감. 네. 책 읽을 때 우리 엄마 친절해져.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 어머님들이 제가 엄마가 먼저 읽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읽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문제는 엄마가 아이 독서 습관 잡아주려고 책 읽기를 시작을 하고 보니 나는 분명히 했는데 아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3년을 읽었는데도 아이는 안 읽고 엄마만 읽고 있더라. 그래서 나 정말 화났어요. 삐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애 독서 습관 신경 안 쓰고 나만 읽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네,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의 독서 습관을 잡겠다라고 그것에 이제 목표를 너무 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랬어요. 네. 정말 다 겪은 일이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가지고 와서 내 옆에서 책을 읽을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쯤 오려나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애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책이라는 것에 빠져들지 않아요. 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한 가지 시도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책을 점점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건데요. 책을 좋아하는 모습, 진짜 아끼는 모습,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책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좋아하는 척을 하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좋아하는 걸 티를 내냐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 번역의 탄생. 네, 제가 번역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번역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는데 딱딱해 보여요. 그렇게 좋아하는 책, 막 재미있어서 막 읽을 만한 판타지 소설 이런 건 아니죠. 로맨스 소설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공부해야 돼서 보는 책인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뭔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요, 애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래 라고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부분 너무 궁금했는데 책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 나 그래서 진짜 너무 속이 시원했잖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제가 책에 대해서 하는 말은 더 거창하거나 되게 막 어떤 형식을 갖춘 말이 아니라, 엄마 오늘 이 책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 다른 책 해볼까요? 요즘 읽고 있는 초등완성 생각정리 독서법 책을 보니까 과학책 독서기록장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독서기록장, 과학책을 독서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몰랐는데 여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엄마 이거 몰라가지고 좀 찾았었는데 이게 나왔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런 부분 나오는데 되게 재밌더라 하면서 내가 책에서 얻은 정보나 아니면 책에서 느낀 것들을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는데 기대하는 내색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늘 책을 읽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걸 알게 됐어. 이런 걸 느꼈어. 하면서 그냥 툭 아이에게 던져놓는 것만으로도요, 엄마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책을 되게 아끼는구나, 그리고 책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주문해서 배송 오면 그 어떤 때보다 환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요. 책을 좋아하니까 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와, 책 왔어. 나 이거 진짜 읽고 싶었던 책이거든 하면서 이 책을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그리고 이 책이 바로 도착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요. 그것만으로도 엄마 진짜 뭐 책이 저렇게 좋은 건가? 나도 책 배송 오면 저렇게 기쁜가? 하면서 무심하고 좀 약간 시크했던 그런 애들이 책에 대한 반응을 저렇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좀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래 걸려요. 네. 책에 집착하면 할수록 독서 습관을 잡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아하게만 만들자. 일단 좋아하게 만들자.
책 좋아? 책 읽는 거 재밌어?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아. 요 정도 답이 나와야 돼요. 책을 공부 중에 한 과목으로 생각하면 얘는 책을 읽지만 책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입시를 위해서 읽는 거지 점점 멀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단순히 입시를 위해서 책 몇 권 읽고 입시 성공한 다음에 책을 평생 놔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책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평생 책을 친구로 삼는 그런 아이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책에 집착, 책의 권수, 분량, 수준, 분야 집착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을 때만큼은 아이가 책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네, 좀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다 라고 생각하셔서요. 목표는 공부하다가 쉬는 게 독서가 되는, 공부하다가 나와서 이제 쉬고 싶을 때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됐을 때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 아이 모습을 그리면서 가셔야 돼요. 바로 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계속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운동, 독서, 칭찬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